안녕하세요. 자국이 만든 전투기로 영공을 방어하는 국가는 세계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KF-X 사업이 순항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T-50초 음속 고등훈련기, FA-50 경공격기 KF-16 면허 생산 등으로 KF-X의 공중 테스트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절대 쉽게 이룰 수 없었던 전투기 개발 사업을 되짚어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초음속기 개발이 어려운 이유는 단순히 속도 때문만이 아닙니다. 초음속 비행을 하면 초속 50m의 태풍급 강풍보다 45배 강한 힘이 작용합니다. 음속 장벽을 돌파할 때는 공기 저항력에 의해 충격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매끄러운 공기역학 구조를 갖추지 못하면 기체가 뒤틀리거나 조종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한국형 전투기 KF-X 개발 사업의 밑거름이 된 경공격기 FA-50의 이라크 수출 버전 FA-50IQ가 이라크 상공을 날고 있다. 30년이라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짧은 기간에 우리는 초음속 전투기 수출국 반열에 올랐다. 1995년부터 국방부 요청으로 개발을 진행해 2001년 10월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시제기를 확보하게 됩니다. 2003년 2월 18일 사천기지를 이륙한 T-50은 마하 1.05 초속 360m로 초음속 비행에 성공. 세계 12번째 초음속기 개발국이라는 타이틀을 따냈습니다. 시험 비행 조종사인 이충원 강철 소령은 마하 1.0을 돌파하는 순간 흔들림 없는 비행 성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고, 그제야 기술진은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이후 17,700파운드의 강력한 추력과 최고 마하 1.5의 고속 기동이 가능한 명품이 탄생했고, 동급 훈련기 중 최고라는 찬사를 받게 됩니다. T-50B 공중공례기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를 위해 특별 제작해 2010년 보급한 기종입니다. 카이는 2011년 T-50 16대를 인도네시아에 수출했고, 우리나라는 세계 6번째 초음속기 수출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카이는 T-50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TA-50 전술입문기를 개발해 본격적으로 전투기 개발 채비를 갖추게 됩니다. T-50이나 TA-50도 무장이 가능하지만 공군은 노후화된 KF-5 제공호를 대체할 만한 경공격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FA-50입니다.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과 합동적 밀집격탄 JDAM, 다목적적 밀유도 확산탄 SFW 등의 정밀유도 무기, 투하 능력을 갖췄고 최고 속도는 마하 1.5입니다. 전투기용 레이더 전술 데이터 링크를 갖췄고 야간 임무 수행 능력도 있습니다. FA-50 개발로 우리나라는 자체적으로 초음속 전투기를 생산 수출할 수 있는 항공선진국에 도달했다. 2013년 1호기를 시작으로 2016년까지 공군의 생산기들이 인도됐습니다. 2013년 이라크에 24대를 20억 달러, 약 2조 3천억 원에 판매해 사상 최대 수출 실적도 올렸습니다. 우리는 한국형 전투기 KF-X 개발에 나섰습니다. 최고 속도 마하 1.81, 저피탑 능력, 능동 위상 배열 A사 레이더를 갖춘 첨단 전투기 개발 30년의 투지를 담아 여러분이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199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은 소형 항공기 개발 기술만 겨우 갖췄을 뿐 전투기 개발 여건은 불모지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다 1998년 10월 대우중공업, 삼성항공, 현대우주항공 등 3사가 힘을 합쳐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라는 합작법인을 세우면서 개발의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1991년 12월 12일 오전 10시 국내 최초 독자 개발 훈련기인 KT-1 1호기가 경남 사천 비행장에서 날아올랐습니다. 9년의 노력이 결실을 거두자 기술진은 너나 없이 감격해 눈물을 쏟았습니다. 당초 비행 경험이 많은 외국인 조종사를 탑승시키려 했지만 개발자들은 최초의 국산 군용기 첫 비행을 외국인에게 맡길 수 없다며 강력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테스트 파일럿 교육을 받은 조종사 이진호 염동선 소령이 첫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1995년 최초의 국산 초음속기 T-50의 공중공례기 버전 T-50B 블랙이글스 편대가 하늘을 날고 있다. T-50의 인도네시아 수출로 우리나라는 세계 6번째 초음속기 수출국이라는 명성을 얻었다. 역경을 딛고 일어선 KT-1은 현재 공군의 훈련기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2001년 인도네시아 20대, 2007년 터키 40대, 2012년 페루 20대 등 해외 수출도 줄을 이었습니다. KT-1 개발은 무장을 갖춘 KA-1 전술 통제기 생산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카이는 2012년 KA-1 10대를 페루에 수출한 데 이어 2016년에는 세네갈에 4대를 수출했습니다. 우리 전투기 개발 사업이 조립에서 발돋움했다는 사실, 이미 많은 분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바로 한국형 전투기 생산 사업 KFPU로 미국 로키드 마틴에서 개발한 F-16을 국내에서 면허 생산의 KF-16으로 도입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한국은 처음으로 항공기 대량 생산과 체계적인 시험 평가 기술을 갖추게 됩니다. 물론 기술력이 저절로 갖춰진 건 아닙니다. 당시 기술진은 공장 견학을 막을 정도로 방문을 극도로 꺼리던 로키드 마틴 측을 어르고 달래고 귀동냥하며 어렵게 컴퓨터를 활용한 생산 정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고난도 있었습니다. 1997년 8월과 9월 KF-16 전투기가 잇따라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조종사들은 무사했지만 원인 규명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정감사가 이틀이나 미뤄졌습니다. 결국 사고 원인은 해외 제작사가 만든 연료 공급 개통 부품 불량으로 밝혀졌고 우리 기술진은 누명을 벗었습니다. KT-1과 KA-1은 터보프롭기였기 때문에 공군과 기술진은 초음속 항공기에 대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1995년부터 국방부 요청으로 개발을 진행해 2001년 10월 초음속 고등훈련기 TO-10 시제기를 확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